지난 12일 부안에서 지진 발생 후 여진도 10여 차례 이어져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진 피해 현장 주민을 찾아 피해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3일 규모 4.8 지진으로 피해가 속출한 부안으로 피해시설 위험도 평가단을 파견했습니다. 평가단은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가 26명과 지자체 공무원 3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새벽 시간 등반 도중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입산 시간 준수 등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단체가 호남 지역도 지진으로 안전하지 않기에 노후화된 한빛 1, 2호기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에 따른 한빛 원전 이상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지난 12일 부안에서 기상청 지진 계기 관측 이후 16번째로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진도 10여 차례 이어져 지역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지진 피해 주민을 찾아 위로를 건네고 피해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군 개화면의 한 주택입니다. 주방엔 상부장이 통째로 뜯겨 나갔습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상부장이 떨어지면서 그릇도 모두 깨졌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는 당시 충격으로 잠도 못 이루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막 나까지 막 흔들려 대당탕탕 하더만 이는 것이 넘어졌다. 주황도 막 벌벌벌 떨려. 어제는 잠 못 잤어. 13일 피해 주민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의 두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래? 놀랬죠. 지금은 좀 마음이 좀 괜찮으세요? 희망도 두근두근 흘러요. 네? 안전할 경우에만 이렇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네. 혹시라도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 군이나 도청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네. 적극 도와드릴 겁니다. 네. 부안군 등 전북에서 접수된 지진 피해는 280여 건. 난생 처음 지진을 겪은 주민들은 심리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장관을 만난 주민은 기와장이 떨어지고 벽 타일이 깨지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보상을 좀 해줘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모든 것이 잊고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진은 공공시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물 벽과 바닥이 갈라진 부안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 장관에게 직접 지진 피해 상황과 복구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기름 보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대축을 넣는 게 좋지 않겠나요? 권 군수는 13개 읍면사무소 가운데 2곳은 내진 보강을 못했다며 지진 피해 응급복구 등을 위해 특별규모세 5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도 전북 공공시설물의 내진 설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지원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속한 피해 복구는 물론이고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준비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일주일 안으로 큰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 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시설 안전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환경단체가 지난 12일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며 호남 지역 역시 지진으로 안전하지 않기에 노후화된 한빛 1, 2호기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긴급 성명서를 통해 지진 해일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발전소가 수명 연장한 곳이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안과 고창 등에서 추진 예정인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공청회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에 따른 한빛 원전 이상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3일 규모 4.8 지진으로 피해가 속출한 부안으로 피해시설 위험도 평가단을 파견했습니다. 평가단은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가 26명과 지자체 공무원 3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 231곳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전북도는 여진에 대비해 댐과 저수지, 도로 등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근 김제에서도 시설물 피해가 났습니다. 김제시는 공공시설과 복지시설, 학교와 공동주택 등 모두 16건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지역의 안전사건 사고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동반도 중 추락사고가 발생해 입산시간 준수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 안전브리핑 김윤아 홍보담당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119 안전브리핑의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김윤아입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우리도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 23일 오전 3시 30분경 완주군에 위치한 저온창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도착 시 다량의 화염이 분출되는 상황으로 저온창고 45제곱미터가 전소되고 농사용 비닐 50롤 등 약 4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5월 19일 오전 5시 56분경 진안군 천반산에서 산악사고가 났습니다. 정상에서 하산 중에 계곡 40m 아래로 추락하여 머리와 허리를 다친 환자를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와 소방헬기가 안전하게 구조하였습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 정해진 입산 시간과 등산로를 준수하셔야겠습니다. 소방 76년 역사상 첫 여성 소방관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 이호숙 본부장입니다. 여성이 소방관 이상 고위직에 오른 건 이 본부장이 처음인데요. 지난달 27일에 취임한 이 본부장은 취임식 대신 전주 남부시장에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시장 관계인에게 화재 예방에 철저한 주의와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세심하게 도민과 소방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30일 제13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학생 청소년부 6개 팀, 대학 일반부 9개 팀 81명이 참가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정지 상황들을 가정한 무대를 연출해 심폐소생술 시행 능력을 뽐냈습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보급 및 확산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경연 결과 학생 청소년부에서는 군산중앙고등학교 RICE 팀이 대학 일반부는 제8098 부대가 최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지난 23일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쇼폼 콘테스트에서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국제소방안전박람회의 개최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콘테스트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참여, 1차 전문가 평가, 2차 국민공개 투표를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본 영상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쇼츠 영상은 전북소방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19 안전브리핑을 마칩니다. 6월은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입니다.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산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 장병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13일 중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30살 미군 장병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우리나라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숙박업소와 부대 내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중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내에서 이루어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6시 20분쯤 부안군 개화면의 한 포구 근처 육지에 정박된 선박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4톤짜리 선박 3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선박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20일에 국회 출범 후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첫 정책 간담회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과거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와 공조가 정책협의회의 키워드였다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정책협의회는 도내 의원들의 지역구 중심주의 견지가 주류를 이뤘다고 합니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비롯 군산, 김제, 부안을 한데로 묶는 특별자치단체 연합 설치, 전주와 새만금 등 서남권 중심의 발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날 정책협의회가 겉으로는 전북 발전을 위해 도와 정치권 총력전 전개 등 통합의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 간 갈등을 우려해 금기시됐던 현안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향후 전북이 경랑에 휩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날 가볍게 거론된 전주 완주 통합, 특별자치단체 연합 설치 문제, 전주와 서남권 중심의 전북 정책 문제는 향후 전북을 흔들 뇌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청렴 골든벨을 열었습니다. 정읍시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 등 직원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과 개정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과 같은 반부패 관련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공직자의 청렴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의 기본입니다. 앞으로도 공직 내부 청렴 감수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청렴 관련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읍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5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3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습니다. 남원과 순창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남원시는 2026년 준공 목표인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국도비 16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은 하루에 생활폐기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로 남원시 대산면 일원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생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승선 김제시 의원이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민관정 상설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최 의원은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김제 지역의 체류 외국인은 4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 비중이 5%에 달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인과 조선족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을 김제시에 주문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체류 특례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습니다. 이어 범시민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민관정 협의기구를 설치해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2학기 농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도내 2학기 농촌 유학 운영학교는 13개, 시군의 32개 학교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2학생 농촌 유학생을 모집하며 서울 지역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서울 외 학생은 전북교육청에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